오늘 더 여론에서는 정치권 민감한 갈등 사안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또 하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논란입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데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원봉 선생은 무장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하신 분이고, 다만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 기여를 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신 대로 약 50% 가까이가 찬성을 했고요. 33%가 반대했습니다. 자, 찬성에 우세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약 75%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72%가 독립유공자 서훈에 찬성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68.8%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반대가 우세한 입장은 한국당 지지층에서 70.6%, 또 보수층에서도 60.6%로 2배 이상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여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47, 반대 35.1, 수도권은 51.9, 반대가 34.6으로 역시 전체 여론과 비슷한 구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 예상한 수준인가요? 네, 예상보다는 찬성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네. 이 사안이 사실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알겠느냐 생각을 네. 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즈음해서 사실 영화가 개봉이 됐던 게 있었거든요. 네. 김지훈 감독의 밀정, 그다음에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각각 이병헌 씨하고 조승우 씨가 분했던 역할이 바로 이제 약산 김원봉 역할이었는데요. 예. 그 영화를 본 분들이 김원봉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만 20대와 여성층에서 특히 좀 우호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가장 이 여론에서 키맨이 됐던 계층은 바른미래당 지지층하고 네. 중도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찬성이 매우 높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하고 보수층은 또 반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항일 투쟁을 했던 과거 기록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기록이 이제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바른미래당과 중도층에서 예.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대 3 정도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현행 기준으로는 서훈이 불가능한 네. 상황인데 이 정도 여론이면 기준 수정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우진 본처장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유공자의 서훈의 잣대가 이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느냐, 예. 그걸 가지고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그런 어떤 사상에 입각해서 독립운동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기준은 이 항일운동을 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해야 한다 보고, 이제는 우리가 체제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설령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항일운동의 공적이 뚜렷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예. 남북관계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택수 대표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성별 그리고 연령별 결과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남녀 모두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찬반 격차를 따져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연령별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찬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뭐 표본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0대가 유독 높죠. 네. 예. 영화도 많이 보지만 요즘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의열단 김원봉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김원봉
활약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대가 높은 것 같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정권에 좀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이고 예. 또 영화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어떤 공적이 있는 거, 항일운동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그 젊을수록 네. 그 좌우 이념 대립으로부터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화를 통해서 먼저 접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능에서도 김원봉 씨를 다뤘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4, 50대 이상의 국민들은 사실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젊은 세대들은 교과서에서도 보고 또 영화에서도 보고 예능에서도 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 30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모든 이슈에서 많은 편인데 네. 이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적었고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고요. 네.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김원봉 열사에 대해서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마음속으로 남아 바치고 또 술 한 잔 바치고 싶다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계층이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들도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표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경남 밀양 출신입니다. 우리 남한 출신입니다. 한국 출신.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쟁점이죠.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CBS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적격 의견이 54.6%, 적격 의견이 28.8%, 예상보다는 부적격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강도로 보면 매우 반대가 37.3%로 찬성하는 의견들, 찬성하는 편이 더 많은데 매우 반대가 강도상으로는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정의당 지지층이 네. 부적격 의견이 42대 35 정도로 조금 높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이런 네. 부정적인 의견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예. CBS 조사는 금요일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금요일날부터 사실은 그 반박이 부군인 나왔죠.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반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 결과보다는 찬반 격차는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주 중에 이제 그 아직 그 한국당 같은 경우도 검찰 고발 이렇게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부 찬성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층들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주 후반쯤 되어 봐야 네. 정확한 여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영향이 아무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지지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오히려 조금 올랐군요. 47.3%에서 0.7%포인트가 상승해서 긍정평가가 48%로 부정평가를 소폭 앞질렀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주 중반에 살짝 올라서 주 후반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49.4%,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부터 46.5%로 한 주 동안에 약 3%포인트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들이고요. 붉은색은 그 반대 뉴스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일본 수산물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이 문제가 WTO 2심에서 승소했다는 뉴스 또 강원도 산불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또 고교 무상교육 발표 등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분석에 네.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통상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네. 뭐 3%, 5%포인트 오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국내 현안들 이미선 후보자 이 청문회 관련 소식이 있었고요. 예. 또 주초에는 박영선 장관 임명된 이후에도 여야 정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반에는 한미 정상회담 평가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보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예.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계속 4주째 긍부정이 한 번씩 뒤집혀지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당분간은 뭐 이런 기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짜 뉴스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양호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처장의 갑질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게 진실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근데 이제 산불 대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네. 상황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산불이라 후쿠시마 그 수산물에 대해서 WTO 승소했던 거 이런 그 호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보통 받기가 어려운데 연거푸 2번 사례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빠져 있지만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3월달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취업자 수가 20만 명 증가했다라는 네. 소식과 아울러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대한민국 2.8%로 예상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양호하게 평가한 것.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도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뉴스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4차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홍범도 선생 유해 송환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악재로는 이미 이선 후보자 임명 논란이 지속될 것, 이와 연계한 임사 검증 책임 논란 등이 이번 주에도 중요한 뉴스로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